진동 스크린 설명에 앞서서 스크린의 원리를 보겠습니다. 스크린이라고 그러면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망 또는 채라는 뜻이 될 것이고, 스크리닝 하면 망 선별하다 혹은 체가름하다 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스크린의 제일 원시적인 방법은 정지된 망에 원료를 낙하시켜서 큰 것과 작은 것으로 선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스태틱 스크린이라고 합니다. 이것보다 진화된 것이 원형망에 원료를 통과시켜서 큰 것과 작은 것을 선별하면서 이 원형망을 회전시키는 것이죠. 이 기계는 트롯멜이라고 불립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원료의 자중에 의해 선별하는 원리이며, 이 원리에서 발전시켜 스크린망에 진동을 주어 선별 효율을 높인 것이 지금 널리 사용되고 있는 진동 스크린입니다. 진동 스크린은 기계의 진동을 원동시키는 경사 스크린과 스크린망을 직선운동시키는 수평 스크린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제 경험상 골재 플랜트에서 가장 어렵고 또 복잡하고 고장도 많고 또 다양하고, 그래서 이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동 스크린의 이론에 대하여 제가 오래전부터 바이블처럼 생각하는 교재인 바이블처럼 생각하는 VSMA 미국 진동 스크린 제조자 협회, 미국 VSMA에서 발간한 이 핸드북을 기초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은 미국 진동 제조자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8개사, 이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노드버그, 사이먼스, 타일러 등도 포함되어 있는 이 8개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서적입니다. 따라서 스크린 이론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신뢰할 만한 책이라고 생각하며, 또 우리 회사에서도 이 책의 기본에 충실하게 기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첫 장이 진동 스크린의 역사부터 시작합니다. 기원전 150년 전부터 말총을 사용해서 스크린을 했다는 그리스 로마 기록이 있고요. 15세기경부터 철망을 사용했다고 설망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대식 진동 스크린은 1910년경에 시작되었다고 쓰여 있고, 1940년경부터 수평 스크린을 탈수 스크린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 사진은 타일러사가 만든 최초의 스크린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 사진은 휴잇 로빈슨사가 만든 가로 600, 세로 2400짜리 1단 스크린이고요. 이 기계는 심플리시티, 현재 테렉스가 만든 폭 1200, 길이 2.4의 2단 스크린입니다. 이처럼 스크린 제작사들은 점차적으로 크기와 속도 또 진폭을 키워가며 보다 성능이 향상된 스크린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진동 스크린의 종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동 스크린은 처음 설명해 드린 대로 원운동을 하는 경사형 스크린과 직선 운동을 하는 수평 스크린이 있습니다. 경사형 스크린은 스크린의 편심축이 하나든 둘이든 셋이든 간에 편심축의 회전 방향은 한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따라서 스크린 전체의 운동 방향은 원운동입니다. 수평 스크린은 편심축 두 개가 기아에 의해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스크린 편심축의 웨이트가 한쪽 방향을 향하게 되면 힘이 화살표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편심축의 웨이트가 반대 방향이 되면 두 힘이 상쇄가 되어 제로가 됩니다. 또 다시 또 90도 회전하면은 편심축의 방향이 한 방향이 되면
이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기계에 전체적으로 이게 회전을 빨리 하게 되면 이 기계의 45도 방향으로 직선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직선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경사형 스크린은 구동부가 중앙에 위치하느냐 또는 상부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기계 중심부에 구동부가 위치하게 되면 기계 전체가 원운동을 하게 되고 또 안정적이 되지만 구동부가 기계 상부에 위치하게 되면 무게중심이 기계의 상부에 위치함으로써 타원 운동을 하게 되고 원료 투입부에는 다소 진행이 빠르고 배출부는 속도가 느려져서 스크린 효율을 높여줍니다. 경사형 스크린과 수평형 스크린 중 어느 기계가 좋은가? 라는 질문을 접하게 됩니다. 어느 기계가 더 좋다, 나쁘다를 단편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한국 실정은 90% 이상 경사형 스크린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 비하여 일본 석산에 가시면 수평형 스크린이 경사형 스크린보다 훨씬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80대 20 비율로 수평형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수평형이 경사형보다 가격이 비싸고 또 막막힘이 심하다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평 스크린을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우선 효율이 좋고 또 높이가 낮아서 좁은 공간에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5mm를 선별하는 샌드 플랜트의 경우에는 효율이 좋은 수평 스크린이 훨씬 더 적합하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진동 스크린의 망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진동 스크린의 망은 철망, 고무망, 우레탄망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점점 철망보다는 고무망, 고무망보다는 우레탄망을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철망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망도 있고 우리가 하프망이라고 부르는 이런 망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레탄망의 장점을 보면은 크게 네 가지로 수명이 길다, 교환이 쉽다, 소음이 적다, 막힘 현상이 적다,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입도 시험 방법인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 생각돼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동 스크린의 용량에 따른 크기 선정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이 많으실 거라 생각되지만 상당히 복잡하므로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하시는 것보다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원칙 정도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면적은 예를 들면 2470이라고 그러면은 2.4m 곱하기 7m가 되겠죠. 스크린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은 필요한 용량을 여러 가지 벡터들 A, B, C, D, E, F, G, H, J 이런 여러 가지 벡터들을 감안한 개수로 전체 스크린의 면적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 배포해드린 책자에 설명이 있습니다. 기본 용량 여러 가지가 있고요. 여기서 한두 가지만 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습식의 경우 5mm를 선별하는데 벡터가 2.5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건식 스크린에 비해서 5mm 선별을 할 때는 습식 스크린이 2.5배의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마 건식 스크린과 습식 스크린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팩타들에 대한 설명이 쓰여 있습니다. 이 표는 이 VSMA가 추천하는 수평 스크린과 경사 스크린의 분리하는 사이즈별로 가장 추천할 만한 RPM과 진폭에 대해 나와 있는 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크라샤 서킷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가장 간단한 크라샤 회로입니다. 크라샤가 하나 있고 스크린이 하나 있는 그런 크라샤 회로도인데, 예를 들어서 골재의 투입량이 시간당 200톤이고 생산량이 200톤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쉽게 생각할 때 크라샤의 용량, 스크린의 용량이 200톤짜리다 라고 생각하실 기가 쉬운데, 실제는 크라샤의 서킷 로드를 생각을 하면은 스크린 효율과 오버사이즈 양을 감안했을 때 이 경우는 서킷 로드가 200톤이 됩니다. 계산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고요. 200톤이 돼서 결국은 이 크라샤와 스크린에 걸리는 것은 시간당 400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스크린 효율을 100%로 가정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스크린의 효율은 우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효율이 낮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80% 이하인 그런 스크린도 많이 있지요. 또 실제 크라샤 서킷은 이 회로도보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럼 그때 이 크라샤의 서킷 로드를 계산을 하면은 실제 투입량, 생산량에 비해서 크라샤 내지는 스크린의 용량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VSMA에는 이 외에도 스크린의 안전장치, 문제 및 해결 방법, 유연성 있는 망을 사용하여 빠져나가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블라인딩 현상을 해결하는 방법은 접착성이 낮은 폴리우레탄이나 러버를 사용하는 방법,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지만 접착력보다 더 큰 가진력을 갖는 그런 스크린을 만드는 방법, 또 뭉쳐진 덩어리가 부서질 수 있는 유연성 있는 스크린망을 사용하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망막힘 현상 모두 해결 방법 중 공통점은, 첫째, 가진력이 큰 스크린일수록 망막힘이 적다는 것입니다. 가진력이 큰 스크린이라는 뜻은 힘이 센 스크린을 말합니다. 진폭이 8mm인 스크린보다 진폭이 14mm인 스크린이 망막힘이 적다는 뜻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부드러운 스크린일수록 망막힘이 적다는 뜻입니다. 러버나 폴리우레탄이 철망보다 덜 막힌다는 것은, 첫째, 재질이 철망보다 부드럽다는 것이고, 폴리우레탄도 기존의 딱딱한 것보다 부드러운 재질이 상대적으로 망막힘 현상이 적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망막힘 현상이 심한 경우를 위하여 부드러운 재질을 개발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개발할 것입니다. 다음 강의 시간에 폴리우레탄망 시간에 더욱 자세한 설명을 할 예정이지만, 폴리우레탄은 딱딱하면 강해서 큰 힘에 견딜 수는 있지만 망막힘이 있을 수 있고, 부드러우면 큰 하중에는 약할 수 있지만 망막힘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수명이 긴, 또 큰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폴리우레탄 스크린의 개발에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스크린망은 망막힘도 없고 충격에도 강하고 수명이 길고 교환도 쉽고 소음이 없는 이런 스크린이 가장 이상적인 스크린이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크린의 가진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의 가진력은 스크린의 진폭에 비례하고 또 RPM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즉 진폭이 크면 클수록 RPM이 크면 클수록 가진력이 크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견학하실 우리 공장에 있는 그 스크린의 경우 진폭이 15mm고 RPM이 800 RPM이라고 하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5.4G가 되는 거죠. G는 우리 중력 가속도 9.8m/s입니다. 그러면 중력 가속도의 5.4배가 되는 그런 스크린이라는 뜻이고, 우리 회사에서는 3G 이상인 스크린을 하이지 스크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생산 효율과 처리량이 큰 스크린을 의미합니다. 이상으로 스크린에 대한 강의를 VSMA를 기본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미국에서 시작한 골프, 프로골프, PGA, LPGA 골프가 세계에서 으뜸이지만 한국 KPGA, KLPGA 골프가 이에 능가하듯이 앞으로 스크린 분야에 한국의 이 VSMA를 능가하는 KVSMA가 나와서 기술 강국이 되는 그런 날을 기대해 봅니다. 또 우리가 오늘 발간한 이 책자 골재와 골재 플랜트라는 책자가 발전하여 미국 VSA가 발행한 책자만큼 한국의 골재 업계에서 교과서처럼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날을 기대해 봅니다. 어려운 이론 강의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